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성남과 강원의 K리그 1 17라운드 순영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리그 순위표에서 낮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두 팀의 경기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밀린 경기를 한꺼번에 치르고 있는 성남은 지난주 울산전에서 보여준 좋은 경기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휴식기를 보낸 강원은 승리가 매우 절실했는데요. 휴식기 이전에 치른 9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며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었죠. 다행히도 꿀맛 같은 휴식기를 거치며 임채민, 고무열, 조재환 등 주전 선수들이 대거 명단에 복귀했습니다. 특히나 고무열과 조재환이 돌아옴으로써 무승 기간 동안 강원의 가장 큰 문제였던 득점력이 해소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품게 만들었죠. 한치의 양보 없이 치열했던 경기는 강원이 돌아온 조재환을 투입하면서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강원이 후반전 들어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은 오른쪽 자원인 이태희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이시영이 선발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U22 자원인 강재우가 선발로 나오면서 이번에도 뮬리치는 벤치에서 대기했죠. 강원은 김동현과 김대원이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되면서 양현준과 서민우가 선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부상에서 돌아온 임채민, 조재환, 고무열이 벤치에서 대기했죠. 전반전 경기는 비교적 조심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우선 성남은 강원이 잘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통제하려고 나섰는데요. 볼을 점유하며 중원을 거쳐가는 플레이를 펼치는 강원을 상대로 성남은 강하게 압박을 걸었습니다. 강원은 쉽게 전진하지 못했는데요. 고무열과 이제 함께 신라지가 있다면 훨씬 더 신라지에서 발휘할 수 있겠고요. 네. 예. 오늘 신라지 선수도 강원답지 않게 긴 패스를 통해 성남의 압박을 벗어나는 공격이 연달아 나왔죠. 이에 성남은 점유율까지 가져오면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공격 역시 성남이 더 위협적이었는데요. 성남은 간결한 공격으로 강원의 골문 앞까지 공을 투입하며 여러 차례 기회를 잡았습니다. 최근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안진범이 수비라인의 뒷공간을 노리거나 지금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요. 전반 17분 뮬리치가 투입된 이후에는 뮬리치를 앞세운 역습으로 강원을 위협했습니다. 스피드 경쟁입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자, 뒤쪽 봤어요. 크로스 낮게 가는데요. 잘렸고 바로 러빙스 패스. 이렇게 가면은 스피드에 자신감이 있어요. 뮬리치입니다. 중앙에 보시가 있습니다. 뮬리치. 도와주는 동료들의 접근이 주고 2대 패스입니다. 다시 한번 뮬리치. 슛! 야크물.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번 이시영 선수. 뮬리치까지 봤어요.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시. 뒤에는 안진범이 있습니다. 뮬리치 연결! 보시! 막혔어요. 빠른 판단 이범수 골키퍼입니다. 지공 시에는 측면을 활용했습니다. 강원의 윙백이 전진 수비하면서 생기는 공간을 노렸는데요. 이렇게 윙백을 끌어내고 윙백 뒤로 생기는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하며 기회를 엿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이대 패스를 많이 하면서 춤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어지는 이스칸데로프와 이규성이 번갈아 왼쪽 측면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뒷공간을 노리죠. 그리고 지난 울산전에서 수차례 나왔던 우측 반대 전환도 활용합니다. 팀에서 원하는 것들에 대한 역할 수행을 정말 잘. 하지만 이후 박스에서의 결정적인 장면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면서 큰 소득은 없었죠. 강원은 계속해서 성남의 압박에 애를 먹으면서 공을 쉽게 전진시키지 못했습니다. 성남의 압박은 잘 먹혀들고 있었죠. 게다가 강원 공격의 시발점인 한두경을 안진범이 꾸준히 견제하는데요. 그렇죠. 보여줬고 스스로 증명을 했어요. 지난 라운드 울산전에서의 그 치달이라고 하죠. 네. 정말 빨랐어요. 강원은 전반 내내 답답한 양상이 지속됐습니다. 예. 그래도 기회를. 다만 성남은 수비 시에 이스칸데로프와 이규성 둘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불안함이 존재했는데요. 이를 우측 센터백 이창용이 전진하면서 수비해주는 형태로 커버했습니다. 모처럼 만의 경기를 치르고 있는 강원. 네, 경기력을 조금씩 회복. 이창용은 사실상 3선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머무르면서 수비했는데요. 전반전엔 다행히도 강원에서 이 뒤를 위협할 선수가 없었기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죠. 하지만 후반에는 이 부분이 아주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강원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돌아온 감자를 조재환을 교체 투입시킵니다. 이는 즉각적으로 효과를 봤죠. 기다렸을 겁니다. 예. 김병수 감독도 너무나 기다렸을 것 같고. 후반전 킥오프 휘슬과 함께 강원은 조재환과 신라지가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던 이창용의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곧바로 조재환이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강원이 선제골을 넣습니다. 밀고 들어가 슛! 슛! 골! 들어갑니다. 드디어 터집니다. 신라지!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었죠. 강원은 후반 들어 이창용이 있는 왼쪽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우측에 있는 신창무 역시 왼쪽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조재환과 함께 왼쪽에서 유리한 숫자를 형성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창용이 있는 곳을 노립니다. 이렇게 신창무뿐만 아니라 윤석영까지 위로 올라오면서 왼쪽에 많은 숫자를 확보하고 공격하죠. 기본적으로 윤석영이 높은 위치에 있는 이창용의 뒷공간은 계속해서 불안했는데요. 전반과 달리 이제 강원에게는 침투와 온더볼 능력이 뛰어난 조재환이 있었고 굳이 중원을 거치지 않더라도 성남의 압박을 피해 골문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것이죠. 태클로 지어지 따라다니네요. 강원 선수들이요. 확실히 수비의 움직임도 지금 조재환을 달라졌어요. 앞세운 자, 강원의 정말 공격은 부정합니다. 성남에게 조재환, 큰 불안을 감자가 줬습니다. 날립니다. 감자가 날립니다. 조재환 한번 접고 조재환 오! 슛! 아, 막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결국 조재환은 자, 공격수 강원의 네 명이 추가골까지 있습니다. 만들어내면서 조재환 화려한 쪽을 복귀 신고를 바라봤습니다. 치렀습니다. 조재환 박스 모서리 부근에서 안쪽까지 파고듭니다. 조재환 직접 슈팅! 자, 들어갑니다. 조재환입니다. 이창용 뒤를 노리는 많은 공격은 전개가 경기 이어지고 내내 있고 다시 한번 지속됐죠. 조재환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조재환이 앞쪽으로 연결했고요. 강원의 수비 거거든요. 포지셔닝도 그렇죠. 예. 전반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원은 조재환과 신라지가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지만 김병수 감독의 강원만 만나게 된다면 좀 작아졌다라고 반대쪽의 신창무는 낮은 위치에서 중앙 미드필더에 가깝게 서 있죠. 해야 될까요? 비대칭적인 그렇죠. 수비 라인을 그랬던 만든 것인데요. 성남인데 이를 통해 중원을 거쳐가는 성남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스타일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지금의 스쿼드가 구축이 됐고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네. 한쪽에선 측면을 막지 않고 중앙을 두텁게 하면서 성남이 이곳을 거쳐가긴 힘들게 됐죠. 자, 골키퍼 나와서 처리합니다. 강원은 이렇게 전방에 누가 있든 간에 중앙을 서둘러 막으라고 모두 서로 지시하는 신라지를 모습을 볼 수 대하는 있습니다. 태도 온도가 똑같습니다. 신라지를 딱 봤을 때 이미지로는 기동력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측 윙어가 이렇게 낮게 자리 잡으면서 또 하나 얻을 수 있었던 효과는 성남이 전반전에 공략했던 측면 공간을 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전반처럼 윙백이 끌려 나오더라도 그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게 대비한 것이죠. 강원의 기민한 전술 대응으로 인해 성남의 공격은 완전히 틀어막혔습니다. 성남은 후반 들어 뮬리치의 머리를 노리는 직선적인 공격을 시도했지만 이는 전혀 강원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칸데르프가 박스 안쪽까지 멜리치 헤더 잡았어요. 성남은 박수일의 환상적인 프리킥골로 추격해보지만 경기 결과를 바꾸지 못했죠. 바로 추격에 나섭니다. 성남FC 박수일입니다. 경기 막판까지 강원의 좌측 뒷공간 공략은 계속됐고 성남의 무기력한 공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무열입니다. 그대로 경기는 끝이 나며 강원은 자, 이렇게 10경기 만에 리그 양팀 승리를 경기 따냈고 종료됐고 성남은 9경기 무승에 강원이 빠졌습니다. 모처럼 만에 승리를 가져가면서 김병수 감독의 전술 변화가 빛났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